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이 사퇴한 뒤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팩트가 하나 터졌습니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TBS 라디오에 나와서 정경심 씨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 사퇴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진실 여부는 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검찰이 정경심 씨를 조사하는데,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상당히 돌출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발표 시점을 타진해보고 있었던 건지, 얼마 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일요일 날 조국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휴일 날 정동에 있는 한 미술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따라붙어서 취재해서 밝힌 건데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이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터뜨릴 시점을 탐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법적 절차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가 이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진단을 받았다면 그게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뇌종양, 뇌경색. 주진우 기자는 TBS 라디오에서 이것이 2004년인가요? 영국에 있을 때 정경심 씨가 강도를 만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사고에서 후유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 주진우의 주장처럼 이 뇌경색, 뇌종양 진단이 심각하다면 검찰이 조사 방법도 좀 바꿔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타이밍이나 방법 등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뇌경색,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면 왜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장관 사표를 내고 다음날 오전에 이것을 뉴스에 퍼뜨렸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작전 아닐까 하는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휴머니즘적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경심 씨가 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여기에 합당한 처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진단을 받은 것이 최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검찰에는 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정경심 씨 측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이게 장관 사퇴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면 조국 장관이 꼭 법무부 장관을 사퇴해야 됩니까? 건강 문제가 있다면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아내의 건강을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이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조국 장관의 아내가 이 진단을 받은 것이 검찰의 무리한 조사 때문에 생긴 병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병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정경심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게 뇌경색, 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됐고 그 혐의를 받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정유라 사건 때는 암 수술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여자 교수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구속됩니다. 구속된 뒤에 병이 심각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마치 정경심 씨가 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는 식으로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아니, 조국 장관이 본인과 가족들이 파렴치한 범죄 비리 의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이미 검찰에 의해서 일부는 기소되고 상당한 부분들은 지금 구속 수감된 사람이 나올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국 장관을 비판했고 그 결과 그만둔 것이지, 조국 장관의 아내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는 이런 주장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작전. 만약에 정경심 씨가 정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상당히 심각하다면 그에 맞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언론 보도도 보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인됐다, 알려졌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쪽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정경심 교수 쪽 변호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경심 교수는 최근 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정 교수 변호인은 그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종양도 양성 뇌종양이 있고 악성 뇌종양이 있습니다. 양성 뇌종양은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수술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도 치료를 잘하면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최근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진단서를 통해서 법원에 그리고 검찰에 이 요청을 해야죠.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14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남편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집에 갔습니다.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택이 아니라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3일, 5일, 8일, 12일 앞선 4차례 조사에서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진단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내가 아프다.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강도를 피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서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경심 교수의 활동을 보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운전도 하고 또 사모펀드 별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많은 일을 부담 없이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까지 서울에서 출퇴근까지는 아니지만 거기도 집이 있겠죠. 주말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대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검찰에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경심 씨 쪽은 아직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겨레도 보도합니다. 진단서가 제출하면 검찰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무리하게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만 이 정경심 씨나 조국 장관 측은 추상적인 주관적인 말만 주장할 뿐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주진우 기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정 교수가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부인을 위해서, 부인의 간호를 위해서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내버렸다는 식인데요. 만약에 부인의 건강이 이렇게 나빴다면, 그리고 이 정경심 씨의 건강은 장관이 되기 전과 후에 뭐 특별히 나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부인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다면 조국 장관은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죠. 한 달 딱 장관직하고 아내의 뭐 간호를 위해서 지금 장관직을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둘러싼 비판이 강해지니까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저도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아프다면 그게 합당한 검찰 조사는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쪽 변호인이나 조국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뇌종양 진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조국 장관의 동생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의 동생은 허리 디스크 갑자기 뭐 아프다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이 이거 수술할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할 병원을 찾는데 그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나이롱 환자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볼 때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하고, 또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담배도 피고 물건도 잘 든다고 하는데 유독 진단받을 때만 힘이 빠진다, 허리 디스크, 뭐 디스크를 아픔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 진단으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 조국 장관 주변의 분들은 조금 특이한, 참 이례적인 피해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정 교수 쪽은 빨리 진단서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 이미 정경심 씨의 재판은 이제 18일 날입니다. 또 미루려고 하겠죠, 아프다면서. 그러면 빨리 진단서를 내고 검찰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마치 사모고 무슨 아내의 간호 때문에 사퇴 결심을 앞당겼다,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유는 장관감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만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검찰에서 폭발적인 뭔가가 터져서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검찰에서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사퇴한 건 아닌지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